경주님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하신다면 기초냐 스킨케어냐 색조냐? 네, 저는 네. 일단은 로 런칭할 것 같고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서 성공한 이후에 올리브영 탑10 안에 들겠다. 언제 시작하시나요? 언제 내년에 좀더 하시나요? 트렌드를 좀 더 트렌드를 보고. 네네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오늘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 영역입니다. 진짜 K-뷰티의 정말 전문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크리에이트립의 임혜민 대표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올리브영의 글로벌 리테일 전략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경주님 모셨어요. 대표님, 그 크리에이트립 네. 어떤 플랫폼인가요? 저희 크리에이트립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국 여행 플랫폼입니다. 여행객들이 한국에서 즐기고 싶은 액티비티나 체험들이 있는데 주로는 예약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글로벌 리테일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저희 외국인 매출 30% 이상인 이제 상권들을 관광상권이라고 규정해서 이제 관광상권의 외국인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좀 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거기서 이제 전략자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냥 약간의 공통분모를 찾자면 결국에는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인바운드로 들어오시는 관광객들로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 오시는 거예요? 외국 관광객분들이? 우선은 저희가 이제 인바운드 장사를 되게 오래 해왔다 보니까 한류 시장이 클수록 인바운드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게 저희는 증명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한국에 대한 그런 힙하거나 트렌디한 이미지를 접하고 오시기 때문에 우선 한국에 와서는 당연히 K-뷰티를 경험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이시고요. 보통 여성분들이 한 70%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니즈는 K-뷰티나 쇼핑도 저는 뷰티 카테고리로 생각은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미식이나 이렇게 내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쇼핑은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관광객 데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는 사실 그런 개별 관광 고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친구 단위, 연인 단위 고객들이 와서 그 퍼스널 컬러랑도 연계되는데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지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그거에 맞는 색조 상품 같은 거 추천받으시길 원하시는 경우 되게 많으세요. 아이돌이랑 했었던 체험 같은 거를 똑같이 해보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광객분들도 맞아. 계실 텐데 도드라진 얘기가 퍼스널 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1위는 거래량이 뷰티 안에서는 헤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퍼스널 컬러인데 그 정도로 많이 찾으세요. 사실 헤어는 사실 국적이 좀 갈리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 분들 같은 경우는 헤어를 한국에서 많이 하진 않으시는데 퍼스널 컬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 분들한테 좀 유의미하게 재미있는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분들이 어쨌든 한국에 오셔서 통역까지 하시면 퍼스널 컬러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와. 근데 20만 원 받고 컨설팅을 받았잖아요. 네. 메이크업도 해보고 그럼 이제 그거를 귀국하셔서 평생 동안 그 메이크업을 쓰실 수 있으니까 더 유용하다고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궁금했었어요. 한국만 방문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일본이라는 굉장히 좋은 고트 스팟이 있어서 다음 여행지가 일본인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도 혹시 보고 계신가요? 보통 서양 분들이 여름 휴가가 거의 한 달이시기 때문에 서양은 어딘가요? 서양은 미국이라고 서양은 생각해. 우리 세대가 쓰는 단어인데 대표님이 서양을 봐서 되게 네. 공감대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 뭐 미국이랑 뭐 캐나다랑 뭐 이런. 그러니까 조금 더 영해 보이시고 네네. 미국이랑 캐나다 분들이 많으시고 동양을 여행한다고 치면은 일본을 한 3주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 뭐 한 3일 넣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보면 그냥 한국 찍고 오시는 분들의 비중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럼 지형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올리브영하고도 조금 연관된 질문이긴 한데 좀 데모나 연령대가 바뀌었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길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영스터들이 왔었나? 네네. 특히 영스터들이 많은 집단은 지금은 서양권이라고 저는 파악이 돼요. 서양이랑 일본권이 되게 강세고 서양권 같은 경우는 특히 북미 분들이 케이팝 영향 많이 받으셔서 어리신 분들인데도 티네이저이신 분들인데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랑 같이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산에서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골목에 골목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 그 정말 코케이전 미국 가족을 봤어요. 그래서 지방 쪽으로도 굉장히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시겠어요, 대표님. 말 그대로 당일치기로 막 부산에 갔다가 올라오시고 그런 코스들도 있거든요. 가서 뭐 하세요? 가서 관광지 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거기 가서만 먹을 수 있는 뭐 해산물을 먹는다던가 이런 패턴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올리브영도 제주랑 부산이 24년에 거의 이제 200% 가량 외국인 매출이 좀 성장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막 감귤이나 이런 지역 특산품이 워낙 활발하게 판매가 되다 보니까 감귤 향 나는 핸드크림이라던가 뭐 디퓨저 이런 네, 뭐 이제 탈취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구매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또 저희 경주에도 경주 황남점이라고 되게 최근에 오픈한 그 디자인 특화 매장인데 그 황리단길의 중심에 이렇게 매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외국인 매출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경주에 진짜 외국인 분들이 점점 늘어나시더라고요. 네네네. 엄청. 점점 그런 막 한복 입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어가지고. 왜 그러죠? 어떻게 알았지? 한국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약간 한국의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수동이라든지 압구정동이라든지 우리가 코로나 전후로 약간 상권들의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여주시는 서울 상권의 어떤 특색들? 저는 성수로의 쏠림 현상이 되게 가속화되고 있다 이거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제휴처당 매출이 성수가 가장 높습니다. 페어를 받으시고 그다음 퍼스널 컬러 받으시고 이 순서로 성수에서 다 해결을 하시려는 경향이 좀 뚜렷하고 쇼핑도 이제 언급 드린 것처럼 뭐 올리브영 성수라든지 아니면 템버린즈 같이 좀 유명한 기념품화 돼버린 그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유명해진. 네네네. 그런 것들이 다 성수에 모여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N성수만 보면 혹은 아니면 다른 지점도 좀 궁금하긴 한데 외국인 매출로도 궁금하고 헤드카운트로도 궁금해요.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엄청나게 컨트리뷰션 하실 것 같은데. 성수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명동이나 홍대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막 90%의 매출을 낸다 이런 상권은 사실은 아니기는 해요. 외국 분들의 접근성이 되게 낮은 지역이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이제 성수랑 압구정이 외국인 매출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던 상권들이긴 해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되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좀 상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N성수는 최근에 오픈한 또 저희의 또 새로운 어떤 혁신 매장이다 보니까 그런 곳 혁신 매장이군요. 매장만 해도 한 4층까지 있고 N성수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접근부터가 되게 다른 매장이었어요. 기존의 어떤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던 올리브영이 이제 좀 체험 위주로 구성된 매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스킨케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예약하고 나서 이제 에스테틱처럼 이제 모델링 팩 같은 것들을 직접 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그런 터치업 서비스 같은 거 그건 뭐예요? 메이크업 간단하게 해줘요? 해주는데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로우 서비스 가시면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뭐예요? 브로우 이렇게 아이브로우 네, 남성분들 눈썹 없다고 지금 공격하시고 아니 남성분들 제가 모나리자예요. 진짜. 국적별로 혹은 아니면 뭐 대륙별로 구매하시는 스큐의 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특징점들이 좀 보이세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명확히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뭐가 다른가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네. 미국 고객들 같은 경우에 선크림에 대한 반응이 엄청 높으세요. 자외선 차단율도 높으면서 제형은 가볍고 백탁은 없고 이런 K뷰티 상품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되게 익숙해져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미국 분들한테 엄청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오시면 선크림 엄청 많이 쟁여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서양권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워낙 얇으시잖아요. 네, 예민하고 맞아요. 국내에 와서 스킨케어 루틴 같은 거 좀 설계 받으시고 그에 맞는 상품들 이제 라인업으로 다 구매하시거나 하는 경우도 좀 많으신 편이고 이번에 이제 미국의 MLB 선수들이 왔을 때 엄청 유명한 사진이 하나 나왔죠. 와이프분들이 네. 그 미국의 야구 선수들의 와이프분들이 올리브영 쇼핑백 막 들고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와 진짜 여기 그냥 고우트 스팟이구나 관광객분들의 뭐 세일도 많이 진행을 하셨었고 이렇게 외국인 유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주로 이렇게 빛을 발했나요? 최대한 이제 외국인 고객들이 국내에 있는 고객들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글로벌몰을 통해서의 쿠폰 발행이라던가 이런 것들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고객분들이 올영 세일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지를 하고 계셔서 올영 세일을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에 그 픽업 서비스를 크리에이티브에서 대행해 줄 수 없냐 이런 요청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세일 기간에 실제로 저희가 도와드린 적도 있고, 물론 당연히 메인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지만 보관 장소가 조금 길어가지고 그냥 세일을 맞아요. 놓치니까 그 기간에 미리 사두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그러면 해결되면 되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입국 일정이 더 나중인데 세일 기간 놓치고 있지 맞아요, 않아서 맞아요, 보통 요청을 맞아요. 하시는 네. 거죠. 그 세일 기간 정확하게 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이런 패턴에 대해서 처음 들어가지고 되게 신기한데 그 완전히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거를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지는 몰랐거든요. 대박. 어려운 내 측면이 엄청난 있어요. 비즈니스가 생겼다 네. 지금. 보증금 걸고 엄청난 예약하시고. 지금 팔 라인업 하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엄청난 올리브영의 프로덕이 하나 맞아요. 그냥 플러그인 돼 버렸어. 두 분이 더 친하게 지내시면 되겠네요. 또 그 대학 그러네요. 선후배시 누가 선배님이신지. 학번으로 제가 선배인데. 그러시군요. 예. 만약에 경주님이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하신다면 네. 어떤 모습의 브랜드를 런칭하실 것 같으세요? 기초냐, 그 스킨케어냐, 색조냐? 일단은 스킨케어 카테고리로 어. 런칭할 것 같고 네. 색조는 워낙 피부색이라던가 다른 측면들이 글로벌 고객들에게는 있다 보니까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나의 뭐 예를 들어 세럼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세럼의 이제 성분을 기반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기초 라인을 같이 성공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세럼이 잘 되면 선크림도 낼 수 있고 뭐 그에 따른 마스크팩도 낼 수 있고. 성분이 되게 유니크한 네. 원료의 유니크함을 가진 네. 스킨케어 쪽으로 한 니치 프로덕트로 네. 먼저 성공을 하고 행정기한다. 네. 그렇군요. 언제 퇴사하시나요? 언제? 뭐 내년에 좀더 하시나요? 트렌드를. 좀 더 트렌드를 보고 네. 살짝 말씀 주셨지만 올리브영이라는 플랫폼 자체도 해외로 나가실 준비도 조금 하고 계시다. 네, 지금 이제 글로벌몰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은 성장을 24년도에 이뤘고 네네. 25년에도 계속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매장들도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시너지 작업들을 진행하고자 하거든요. 국내에 들어와서 올리브영에서의 어떤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가셔도 계속 글로벌몰에서 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더 잘 설계할지 이런 것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빅 브랜드들도 다루시지만 정말 그 K-팝 스타 발굴하듯이 정말 엄청난 중소 브랜드들을 슈퍼스타로 만들어준 플랫폼인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올리브영에 내재화된 비밀 레시피가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회사는 약간 덕업일치가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워낙 저희 MD분들이 진짜 그런 것들에 기민하고 시장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도 맞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알아야지, 내가 유행에 민감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민감해지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MD분들은 진짜로 그런 상품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상품 트렌드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들이 노력이 아니라 정말 애정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되게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는 직원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되게 빠르게 좀 본사로 끌어올리려는 노력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게 아닌가? 올리브영에 입점하고 싶으면 어떤 거를 준비하면 되나요? 시장에서 일단 인기가 생기면은 저희 MD분들이 귀신같이 연락을 드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는 한데 정말 네. 길거리 캐스팅처럼. 네, 근데 최근에 브랜드들 중에서는 먼저 해외에 진출해서 성공 사례를 쌓고 그걸 통해서 입점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최근에 조선미녀라던가 뭐 스킨천사라던가 하는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먼저 SNS 마케팅으로 성공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으면 이제 해외 고객들은 국내에 와서 당연히 그 상품이 올리브영에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거든요. 경주님은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서 성공한 이후에 올리브영 탑10 안에 들겠다. 그러면 탑10 안에 들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탑10에 되면은 그냥 뭐 그럼 이제 뭐 그러면 대표님은 부럽지 않죠? 네, 오늘 두 분하고 관광의 목적으로서의 뷰티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다 건드려 봤는데 궁금하신 점이 되게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자주자주 영상에 들어가서 댓글 다 궁금한 거 많이 팔로우하고 그렇게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